경제 흐름과 여러 경제 정책들 또 돈이 되는 정보까지 모아 전해드리는 경제 모아 시간입니다. 9월의 부동산 주요 이슈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97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확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방을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수도권 위주를 위한 그런 공급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네, 수도권이요. 예. 네. 아마도 이번에 놓은 게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이제 수준을 보이자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수도권 내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이 전체적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정책대출 모두를 감축시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네. 6.27 이제 발표 이후에 서울 집값이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하락한 것이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되는가 싶었더니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번이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두 번째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별로 안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8월 달에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한다는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지방 부동산을 위한 대책인데 워낙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벌써 잊혀지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군요. 네. 인구 감소 지역에 이 세컨드홈 이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억납니다. 네. 예. 공시 가격 4억 원이 된 것을 9억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고요. 대상 지역도 늘리고요. 그렇죠. 인구 관심 지역까지 더 확대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경주, 김천이 대상 지역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특례 적용 기한을 올 연말이었던 것을 내년 연말까지 이제 연장하였고 또 취득세의 50%까지 이제 감면한다는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게 두 번째 대책이었습니다. 크게 영향력이 없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지금 뭐 공급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번에 나온 수도권 공급 대책은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예. 얼마나 더 공급을 한다는 건가요? 네, 이 서울 수도권이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최근 3년간의 이제 공급 실적 대비해 보면은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가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리고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이 정책 체감도도 낮고 또 실제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네. 새 정부의 공급 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인허가 기준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산정했었는데 실제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이제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실제 착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획기적으로 이제 정책이기는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배, 3배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공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 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는 LH가 상당 부분 주택을 직접 건설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게 주공 아파트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통합 이후에는 휴먼시아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LH가 이 임대와 주거 복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네.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 이익을 누리고 예. 또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향후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 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 계획을 변경해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2030년까지 6만 호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반기는 쪽도 있겠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LH가 이제 택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면 건설사는 토지비를 지불합니다. 네. 그러면 LH는 공동주택 용지를 판대금으로 공사비를 마련해서 하고요. 예. 그리고 민간에 매각한 토지의 수익금으로 임대 아파트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LH가 이제 토지를 수용하면서 헐값에 수용해서 사들이고 예. 또 민간에 비싸게 이제 대판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에 LH가 토지를 판매해서 수익을 챙겼다면 예. 현재 부채가 160조 원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사업인 이 주거복지 사업을 강화하면서 LH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직접 시행한다면 국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예. 또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일반 분양에서도 크게 수익을 남기지 않게 되면 네.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인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 지금처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또는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주거복지 부분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주거복지 부분도 증가한다면 LH의 부채가 증가해서 현재 160조 원인 것이 200조 원, 30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대책은 LH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서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수도권에. 근데 왜 사전에 이 공급을 확대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렇게 공급을 갑자기 이렇게 확대하는 걸까요? 네, 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투기 수요가 문제라면서 수요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이 공급 부족으로 또 문정부 후반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민심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급에 대한 공약은 많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가격이 안정되었던 것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낮아서 수요가 억제되었던 거죠. 네. 이제 고금리 시대가 가고 다시 저금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아직도 임기가 5년이나 남았기에 공급을 촉진하지 않고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울 수도권에 5년 동안 135만 호 공급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대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럼에도 정부는 LH에서 추진하는 일부 공공택지와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또 도시정비의 활성화와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안입니다. 네. 이 문정부 시절에도 나오던 대책으로 많은 구호가 다시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공급을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방안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한두 차례 이어지면 공급 계획에 따른 기대 효과로 가격 상승이 조금은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가격 상승이 조금 억제되는 효과, 이 효과, 가격 안정이 과연 그럼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수요보다도 많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면 예.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대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은 공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입주까지 수반돼야지 안정이 됩니다. 네. 이 9.7 공급 대책을 보면 예전에도 많이 회자되던 내용에서 결국은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호로 그칠 것이냐의 문제죠. 이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 공급 대책은 지방을 위한 그런 대책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9.7 부동산 대책을 보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예.
집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수도권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서울 집값이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또 네. 거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주 수요도 발생하겠고 네. 그러면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전세라든지 또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서 수요가 발생되면 그게 또 결국은 또 집값을 이제 또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면은 서울 사람도 가겠습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사람도 또 서울로 그러니까요. 몰리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서울 집중화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모아 오늘은 구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대구 경북 부동산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